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7일 금요일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이번 주 우리 시장은 연일 사상 최고치 경신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유가증권 시장은 장중에 3,790선도 돌파하면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고요. 오늘도 반도체 강하고요. 2차 전지 역시나 시세에 더해주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가증권 시장에 들어오곤 있습니다만 상승하는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이 시장 자체에 더 많기 때문에 지금 수급 쏠림 현상이 좀 강하다는 게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 속에 우리는 어떠한 또 투자 포인트를 세워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오늘 마켓 A컷을 통해서는요, 2차 전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기업들이 오늘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26% 이상 급등하면서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3위까지 껑충 뛰어오르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2차 전지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시장의 대장주 역할을 톡톡히 했었는데 전기차 보조금 세액 공제가 좀 없어진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캐즘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기나긴 꽁꽁 언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다만 유동성이 지금 원활하게 확보가 되는 이 시장 속에서 2차 전지 기업들이 어제부터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는 모습인데 그렇다면 어떠한 부분이 트리거 역할을 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달에 글로벌 전기차 판매가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2차 전지 기업들의 시세가 눈에 띕니다. 특히나 소재단의 기업이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데요. 올해 9월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을 보게 된다면 역시나 중국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한 15% 더 증가하면서 130만으로 지금 되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36%가량 증가하면서 43만 대, 북미가 무려 66% 증가하면서 22만 대가량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무려 210만 대로 20%가량 급증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1월부터 9월까지 올해 들어서 누적 판매량 역시나 26%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북미 쪽을 보시게 되면요. 북미가 올해 누적을 보면 11%인데 9월만 보면 무려 66%가량 증가한 거는요. 보조금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이 보조금 폐지를 앞두면서 막판에 구매 수요가 늘어났고 이로 인해 9월에 수요가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고요. 유럽 역시나 보조금이 재도입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구매자 수요가 증가했고 가격 경쟁력이 심화됐다는 것 또한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겠죠. 중국산 저가 전기차 수출이 늘어나고 있고 테슬라 역시나 유럽에서 전기차의 가격을 인하하고 있다는 것 또한 소비자의 지갑을 열게끔 하는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수치가 나오자 이제 시장에서는 전기차의 캐즘이 이제는 좀 해소되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로 인해서 오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도 소재단의 기업들이 좀 주목받고 있는 듯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목해봐야 할 모멘텀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시장에서 좀 단기적으로 반응하는 게 양극재 업체들 국내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더 괜찮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LNF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양극재 기업들이 일회성 요인에 그친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주요 업체들의 2026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보게 된다면 25년과 26년을 보게 됐을 때 전반적으로 영업이익 전망치 자체가 그렇게 강하게 상승하지는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부분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중국의 배터리에 대해서 미국이 수출 제한을 하게 된다면 국내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중국 제품에 대해서 세금의 부과를 좀 더 과도하게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가격 경쟁력 부분에서 이점을 얻을 수 있고 이로 인해서 미국 시장의 진출이 보다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겠죠. 세 번째로는 미래에셋 증권에서 코멘트를 단 펀더멘털 개선 부분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기차의 판매가 늘어나고 있고 공급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이로 인해서 펀더멘털 자체적도 좀 낙관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지금 코멘트를 달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 2차 전지가 주목받고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죠. 바로 ESS 관련된 모멘텀일 듯합니다. 미국의 ESS 2위 기업인 플루언스 에너지가요, 최근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간밤에는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최근 추세 자체는 강한 시세를 동반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최근 시세를 그래프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신규 수주 소식이 들렸고요. 플루언스 에너지의 CEO가 앞으로 주분의 절반은 미국에서 발생할 것이다라는 그런 코멘트를 달면서 이로 인해 시세가 강하게 분출됐습니다. 미국의 ESS 시장 성장성은요, 앞으로 더 긍정적입니다. 올해 설치 용량이 49기가와트시인데 2030년, 그러니까 5년 뒤에는요, 무려 3배가량 더 성장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연평균 성장률이 현재 좀 전반적으로 보게 됐을 때 평균적으로 한 21%가량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21%의 수치는 전기차의 성장세보다 더 가파른 것이기 때문에 ESS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다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세액 공제가 30%가량 들어가고 있다는 것 또한 긍정적인데요. 만약에 ESS에 세액 공제가 들어가게 된다면 가구당 비용이 $6,000가량 절감되기 때문에 ESS에 투자하는 그 회수 기간이 2년 이상 단축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ESS 시장의 성장성을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SS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다음 장을 통해서도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시장이 확산이 되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에 대한 수요가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ESS가 전력망의 필수 인프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을 우리가 할 수 있는 ESS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2차 전지 ESS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물을 모아놨다가 물을 사용하는 그 전력 저장 장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수소를 압축하거나 공기를 압축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2차 전지 ESS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선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에는 날씨에 따라서 에너지의 저장률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지금 2차 전지 ESS 같은 경우 그 부분에서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게 주목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는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에 대응한 만큼 지금 기술력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압도적으로 선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11기가와트시에서 27년에는 35기가와트시로 3배가량 ESS 향 수출이 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는 테슬라와 공급 계약 소식을 전해주면서 그 기대감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3분기 실적에서 ESS가 실적을 견인하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는 ESS 매출의 추정치를 55%가량 상향 조정하겠다라는 코멘트를 달기도 했고요. 지금 이게 미래에셋증권에서 내놓은 분석인데 보시면 가파르게 ESS 매출액이 상승하고 있는 그래프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삼성 SDI 역시나 ESS 향의 매출이 25년도에 11기가와트에서 27년에는 26기가와트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확인되는 만큼 이제 2차 전지 기업들이 실적을 주도하는 그 역할이 ESS가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 긍정적인 분석이 지금 나오곤 있습니다만 아직은 불확실성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우선 미국의 전기차 소유의 둔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영업이익 추정치가 지속적으로 하향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3개월 동안 19%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결국에는 구조적인 수요의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 두 번째로는 2차 전지의 상승이 예전에는 영업이익 전망치와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현재는 영업이익 전망치가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데 주가가 반응하고 있다는 점. 세 번째로는 중국 업체의 시장 지배력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유럽 시장에서 중국의 시장 파이가 점점 더 커지고 있고요. 가격 경쟁력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부분을 시장에서는 아직은 해소하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2차 전지의 강세에 대해서는요, 구조적으로 이제 변화를 했다라는 것보다는 반도체와는 다르게 풍부한 유동성 속에서 순환매 장세가 이뤄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을 본다면 또 시장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안 오른 섹터를 지금 좀 집중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는데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켓 네이커 브리핑 정리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 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김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장 2시 10분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도 코스피는 새로운 기록을 써냈습니다. 코스피 3,790선 위로 올라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냈는데요. 다만 현재 구간 국내 증시는 코스피와 코스닥 혼조세를 이어가면서 잠시 쉬어가는 장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시면요. 오늘 코스피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어제 코스피의 경우에는 2% 넘게 급등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하되는 듯 했고요. 또 간밤 뉴욕 증시에서 지방은행의 부실 대출 문제가 불거지면서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그 영향을 받아가는 듯 했습니다. 이날 상승폭을 좀 키워갔던 코스피였고요. 3,794포인트, 오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낸 이후에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코스피의 경우에는 강보합권 지나가면서 3,754포인트 선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도 오늘 하락으로 출발했지만 오늘 알테오젠을 중심으로 일부 제약바이오주들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특히나 2차 전지주들 시세 분출이 이어지면서 코스닥 상승 탄력을 받아갔습니다. 871포인트 오늘 일중 고점이었고요. 이내 상승분을 좀 반납하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약보합권 지나가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원달러 환율이 1,420원 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강달러 기조가 이어지면서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순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데요. 현물 시장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요. 외국인들은 오늘 4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1,900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고요. 개인의 경우에는 오늘 매수에서 매도로 포지션 변경이 있었고 기관의 경우에는 730억 원 이상 팔아내고 있다는 점 체크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2거래일 연속 외국인과 기관은 팔아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개인이 이 물량들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오늘 1,000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죠.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키워드 많이 검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요. 2차 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차 전지 이번 주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기차 캐즘 현상에 지지부진했던 2차 전지주들인데 최근에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우선 중국이 리튬이온 배터리 수출 통제에 나서고 있고요. 또 미국의 경우에는 IRA를 근거로 해서 중국 기업들을 배제해 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데이터 센터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증가하면서 ESS가 새로운 전력 공급원으로 주목받고 있죠. 이에 따른 수익성 개선 기대감이 2차 전지주들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요. 현재 구간 유일 에너테크의 경우에는 상한가까지 도달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오늘 강합니다. 26%대 급등 흐름 이어가고 있고 5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진 첨단 소재도 오늘 15%대 급등, 에코프로 BM 13%대 강세, LNF도 13%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고요. 이어서 다음 키워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우크라이나 재건 확인되고 있습니다. 간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또 전쟁 이후에 미국과 러시아의 무역 문제를 논의했다라고 전해졌는데요. 특히나 시장에서 주목했던 부분은 다음 주 미국과 러시아의 고위급 회담이 이어지고요.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헝가리에서 회동을 한다라는 소식에 시장 주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강하게 튀어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재 구간 흐름 체크해 보시면요. SG의 경우에는 13%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전진건설로봇 9%대 강세, 대동기업 8%, SY스틸텍과 현대 에버다임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오전장 대비해서는 상승 탄력이 다소 둔화됐다는 점 확인해 보시죠. 지금까지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짚어봤고요. 자세한 종목별 특징은 종목 파인더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금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종목 파인더 통해서 보다 자세한 종목 이야기 짚어보고요. 투자 전략도 함께 정비해 보시죠. 네, 첫 번째 특징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는 조선주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오션을 비롯해서 오늘 조선주들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그리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살펴볼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먼저 한국과 미국이 백악관에서 이제 주요 대표들이 조선업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그리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백악관에 방문을 해서 이 조선 프로젝트 마스가 관련해서 건설적인 협의를 나눴다라는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무부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 측에서 중국이 이번 주 초반에 우리나라의 한화오션 이 자회사들을 제재한 것을 두고 좀 비판하는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한국과 단호하게 함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중국이 미국 자회사에게 제재를 가한 것이 한미 협력을 약화하려는 시도이고 동시에 한국을 강압하려는 중국의 오랜 패턴의 또 다른 사례다라면서 이번에 한미오션을 저격한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제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는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시핑, 한화오션 USA 인터내셔널, 한화시핑홀딩스, HS USA 홀딩스 등이 포함이 됐는데 이로 인해서 중국 기업들 그리고 개인들과는 아예 원체적으로 이제 무역이 차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런 소식이 이번 주에 나온 이후로 이러한 이슈의 여파가 크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다시금 반등한 상태고요. 오늘장에서는 조선주 전반적으로 혼조세 감지되고 있습니다. 조선 업종 분위기 살펴보시면요. 한화오션이 장 초반에는 상승하다가 장중에 하락 전환한 모습, 현재 1%대 약세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HD 현대미포도 강보합권에서 약보합권으로 내려왔고요. HD 현대중공업도 현재는 보합권입니다. 이 밖에 삼성중공업과 삼성엔텍이 빨간불 여전히 켜주고 있는 모습, 삼성중공업이 1% 가까운 탄력으로 22,500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코프로와 비롯해서 오늘 2차 전지주들 흐름이 코스닥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도 대형주로의 쏠림 현상이 좀 두드러졌지만 코스닥을 지탱해준 것이 바로 2차 전지였는데 어제를 비롯해서 불기둥을 오늘까지 뿜고 있는 배경들 먼저 좀 체크해보자면 2차 전지 역시나 한미의 관세 피해주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미 협상 타결 기대감 속에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초반에 또 LG 에너지 솔루션의 호실적이 나오기도 했죠. 양극재 업체 전반으로 호실적 기대감이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중국이 내달 8일에 배터리 소재 수출 통제를 시행하겠다라는 소식 발표했습니다. 미국을 또다시 겨냥한 조치로 해석이 되면서 미국의 탈중국 움직임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 결국에는 우리 업체들에게 반사이익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차 전지도 AI 수혜주로 꼽히고 있죠. 전력 수요가 AI 시대에 증가하면서 ESS 수요도 함께 증가한다는 맥락입니다. 글로벌 전기차 업황의 경우에도 캐즘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 분위기 나타나면서 2차 전지주의 훈풍이 되어주고 있는데요. 9월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라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유럽에서 43만 대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36%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고요. 북미 지역에서도 22만 대 판매량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66% 증가세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9월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역대 최대치 기록하면서 글로벌 업체를 합산했을 때 전년 대비 34%나 급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업체들 LG 엔솔이나 SK온의 경우에도 전기차 판매량이 20%, 13%가량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데이터 등이 나타나면서 오늘장에서도 그러한 분위기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전지주 분위기 체크해보고 가시면요. 코프로가 탄력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25% 급등 흐름 가져가면서 72,000원 선 위에서 거래되는 모습. 코프로 BM도 두 자릿수대 급등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대형주들 흐름 오늘도 좋은 상황이고요. 반면에 SK이노베이션이 장중에 하락 전환하면서 현재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이슈가 있는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진 건설 로봇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 재건 테마가 오늘 시장의 관심을 또 뜨겁게 받아가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트럼프의 이러한 SNS 발언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 또 긴 글을 제시했는데 푸틴과 전화 통화를 마쳤고 매우 생산적인 대화였다라고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수세기 동안의 염원이었던 중동에서의 위대한 평화의 성취에 대해서 나와 미국에 축하를 전했다라고 했는데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1차 휴전 협상을 트럼프가 좀 이끌어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역시나 중동에서의 성공으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도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라는 글을 남겼고요. 이번엔 또 우크라이나 종전에도 협상에도 좀 타격을 주려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와 푸틴 대통령이 2시간 30분 동안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논의한 것으로 보이고요. 양국의 무역 문제에 대한 논의까지 긴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늘 우크라이나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훈풍 불고 있는데요. SG가 15% 급등세 연출하고 있고요. 전진건설로봇도 10% 가까운 급등세 보이면서 51,400원까지 또 올라왔습니다. 대동기어와 TIM, 동일공무벨트와 같은 종목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테마로 엮이면서 오늘 시장에서 강한 시세 뿜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주요 이슈들, 종목들의 흐름 점검해봤고요. 이번엔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시인포 박근호 이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박근호 이사가 포착해준 첫 번째 특징주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네, 하나머티리얼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머티리얼즈 대만 TSMC의 실리콘링 공급을 위한 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졌고요. 이 소식에 오늘 또 주가 초강세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시장의 중심은 아무래도 이제 거래소 쪽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2차 전지가 될 텐데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시장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새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날이고요. 지수가 굉장히 왜곡이 되고 있죠. 지금 거래소, 코스닥 모두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 대비해서 한 서너 배 정도 많을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장인데 하여튼 거래소는 지수만은 일단 강보합권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20위권 내에서 오른다 싶은 종목은 3종목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시장인데 오늘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 중에 뭐 이 정도면 그냥 러프하게 좀 안정적인 조정이다라고 보여주는 종목군들은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편안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TSMC의 어떤 그 파워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재료가 좀 하나 나왔죠. 하나머티리얼즈 앞서서 이제 앵커께서 브리핑해 주신 대로 어제 장 마감 후에 장중에 나왔으면은 좋았을 텐데 장 마감 후에 나왔죠. 물론 뭐 오늘 시초가 기준에서도 상당히 큰 수익을 주는 흐름이 좀 나왔었는데 하나머티리얼즈가 대만의 TSMC 실리콘 링 공급을 타진을 한다. 자, 이제 반도체에는 쓰이는 장비도 굉장히 많고 사실 이 실리콘 링처럼 소모품도 굉장히 좀 많죠. 실리콘 링은 그냥 말 그대로 그 식각이랑 증착 공정에서 웨이퍼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 실리콘 링이 수명이 닿았을 때 이걸 교체를 하려면 이 반도체 공정 자체를 멈춰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내구성이 좋은 어떤 실리콘 링을 쓰려고 하는 게 지금 반도체 기업들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TSMC 애프터마켓 공급망에 진입을 합니다. 이제 비포 마켓은 뭐 도쿄 일렉트론이나 뭐 램 리서치 같은 증착 식각 장비들이 같이 공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계약을 할 때 뭐 TSMC가 뭐 램 리서치의 식각 장비를 샀다. 그러면은 이제 램 리서치는 우리가 장비를 파는데 몇 년 동안은 우리가 그 기계에 잘 맞는 장비에 잘 맞는 실리콘 링을 같이 갖고 갈게 이런 식으로 이제 공급을 하는 게 비포어 마켓. 그다음에 이제 뭐 삼성전자 마찬가지고 TSMC 마찬가지고 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소모품인데 굉장히 많이 쓰인단 말이죠. 자주 갈아줘야 되고. 근데 이 장비사에서 갖고 들어오는 거는 우리가 봤더니 생각보다 비싼데 그럼 우리가 이걸 직접 애프터마켓에서 사서 쓰면 비용을 좀 더 절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때 이제 쓰는 게 이제 애프터마켓인데 하나머티리얼즈는 우리나라 이제 삼성 하이닉스 쪽에서는 비포어 마켓의 부품을 공급하긴 합니다만은 이제 대만 이제 TSMC 입장에서 이제 애프터마켓이 되는 거죠. 콜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진행할 필요가 없는데 좀 약간 형식적인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콜 테스트가 필요 없냐면
이미 하나 머티리얼즈는 이 실리콘 링을 TSMC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애프터 마켓에 이번에 진출하는 것만 그 전에 비포 마켓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 양이 굉장히 좀 적거든요. 그래서 애프터 마켓 쪽에서 어떤 공급을 타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좀 형식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하나 머티리얼즈가 그동안에 램 리서치의 어떤 실팩스나 이런 그 기업들이 램 리서치 자회사가 이제 실팩스라고 전 세계 실리콘 링 1위 기업이 있거든요. 거기서 어느 정도 그 좀 뺏어오는지 비중을 좀 뺏어오는지가 중요하지 퀄 테스트는 그냥 통과가 이미 됐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나 머티리얼즈 실적에 적용이 되는지도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사실 시장에서는 하나 머티리얼즈 실적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9월 달서부터 상승을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보통 뭐 하나 머티리얼즈, TCK, 뭐 월덱스, 그다음 KNJ 이런 그 실리콘 링 관련 기업들은 D램보다도 그 낸드 업황을 굉장히 많이 부침 있게 좀 따르거든요. 지금 최근에 낸드도 좋기 때문에 하나 머티리얼즈 오늘의 상승이 좀 약간 위에서 밀려 있기 때문에 아쉽긴 합니다만 좀 길게 본다라고 하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8월 달서부터 9월 달까지 가파른 상승을 좀 이어갔는데 최근에 한 2주 넘게 좀 약간 쉬어가는 구간이라 일단 시장은 계속 올라가는데 하나 머티리얼즈 왜 안 올라가지라고 해서 이제 주주분들 굉장히 좀 약간 답답하신 구간이 있었었는데 오늘 그 부분을 시원하게 해소를 했는데 아쉬운 부분은 좀 확대해서 보면 위쪽에서 좀 약간 많이 좀 밀려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오늘 다른 동종 이제 피어 그룹 대비해서 뭐 오늘 위쪽에서 16%에서 7%로 밀린 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7%를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냥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거죠. 수급 같은 경우는 일단 기관 수급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선에 8월 말서부터 굉장히 가파른 매수세 오늘도 유지가 되고 있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살짝 조금 이제 매도 기조를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거의 매도는 거의 다 나온 듯한 느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 머티리얼즈 오늘 이슈 점검해 봤고요. 수급 상황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특징주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월요일에 바로 오늘 포착주로 짚어주신 종목이었는데 오늘 장에서 14% 이상 급등을 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두산 좀 리뷰를 해주셔야 할 것 같네요. 네, 두산을 이제 제가 월요일 날 포착 종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가장 조금 강조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두산을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뭐 지주사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반도체 기업으로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을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지금 두산 흐름 자체가 오늘은 뭐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오르고 있긴 합니다만 시장에서 이제 왜 두산을 반도체 기업으로 봐야 되는지 한번 조금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엔비디아죠. 앞서서 하나 머티리얼즈가 TSMC의 어떤 뭐 파워를 좀 입증했다라고 하면 두산은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쪽에 CCL 동박 적층판이죠. 이걸 이제 납품을 하면서 실적이 뭐 정말 좋아졌죠. 일단은 이 두산의 최근 이슈를 보면 SK 실트론을 인수를 하느냐 마느냐가 이제 시장에서 가장 큰 어떤 주목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3파전에서 MBK 이제 한행컴퍼니는 떨어져 나갔고 두산만 남았는데 SK 실트론을 SK가 안 판다는 것을 두산이 내가 사겠다라고 제시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매물에 나왔기 때문에 SK가 팔 의향이 있기 때문에 두산이랑 딜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럴 때 시장에서는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의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어떤 부분이냐 되냐면 자, SK 실트론 시장 가치가 5조 원 정도를 이제 추정을 하고 있죠. SK가 LG에서 사올 때 아마 6천억인가에 사온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가치가 많이 올랐죠. 근데 5조 원 정도 가치를 추정을 하는데 거기서 3조 원이 이제 빚이란 말이죠. 부채. 그러면 이제 2조 원만 있으면 인수를 할 수 있는데 SK가 얼마를 부르는지는 시장에서 확실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굉장히 크게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MBK가 포기할 정도면. 근데 두산은 이제 반도체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기 때문에 인수 의지가 강한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꼭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돈이 어디 있어서 지금 현재 두산 같은 경우는 자체 현금성 자산이 1조 원이 좀 넘죠. 1조 한 2천억, 1조 2,700억 정도 있는데
이 현금성 자산이랑 일단 차입으로 일단은 이걸 보충을 하겠다. 그 현금으로 이제 갖고 있는 현금, 그다음에 차입으로 이제 해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걱정거리가 하나 사라지는 거죠. 우리가 보통 대기업들은 뭐 유상증자나 이런 것들을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뭐 얼마 전에 한화에어에서도 뭐 보실 수 있듯이 돈을 굉장히 잘 버는 기업인데 투자를 하기 위해서 대규모 증자를 했어요. 근데 그 후로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두산이 SK실트론의 어떤 대규모 인수 자금을 일단 증자로 해결을 하진 않고 뭐 자체 현금이랑 어떤 차입으로 결정을 하겠다라고 한 것은 뭐 굉장히 뭐 지금 시장에서 보는 것을 굉장히 좋은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실적이 얼마나 좋아졌기 때문에 두산을 이렇게 시장에서 장밋빛 전망을 계속 제시를 하는지 잠깐 살펴보면, 일단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분기가 사실 개별주들은 이게 가능한데 대형주들은 거의 불가능한 수치가 나왔어요. 어느 정도냐면 작년 2분기 대비해서 올해 2분기가 이제 매출이 76%, 영업이익은 더 놀랍죠. 한 263%. 대형주들이 이런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건 거의 드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 엔비디아의 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는 CCL, 동박적층판을 만드는 소재가 있습니다. 일단 일본 기업이 만드는데 지금 그 일본 기업 그 니토보에서 공급을 굉장히 좀 차질을 빚고 있죠. 한마디로 엄청난 쇼티지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두산 비즈 같은 경우는 그 일본 니토보에서 공급을 하는 유리 섬유거든요. 유리 섬유를 굉장히 많이 지금 재고로 미리 쌓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시장에서의 그런 공급 차질은 없다. 오히려 그 니토보의 공급 차질이 두산 입장에서는, 두산 비즈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이제 포착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던 구간이 바로 동그라미 친 구간인데, 사실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기 힘든 구간이었죠. 그 후에 한 3일 정도 좀 러프한 흐름 보여주고 오늘 급등 나와주고 있는데, 수급은 이렇게 한번 차트로 같이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외국인 수급은 일단 9월 달 초순에 고점 찍고 소폭 계속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9월 중순서부터 좀 매도가 나오다가 최근에는 좀 약간 소폭 순매도를 좀 반복을 하는 듯한 느낌이긴 한데, 수급은 오늘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좀 좋아지진 않았습니다. 개인들의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온 듯한 느낌이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한 7월 달서부터의 장기 박스권을 돌파를 한 흐름은 상당히 좀 고무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일단 답답한 흐름을 어떤 탈피해내는 오늘 장대 양봉은 뭐 주주분들한테 큰 선물이다. 앞으로 계속 지켜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월요일 알려주신 이후로 오늘 또 급등세를 이뤄냈는데요. 또 앞으로의 투자 포인트까지 점검해 봤으니까요.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특징주들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포착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까요? 오늘 반도체 쪽에서 이제 DB하이텍을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DB하이텍 가장 최근에 나온 이슈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어 자산운용이 DB하이텍에 이제 교환사채 430억을 투자를 했다.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를 하는지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지금 코어 자산운용 전체 운용 자산이 800억이 좀 넘거든요. 근데 거기서 절반 이상 430억을 DB하이텍의 교환사채에다 투자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만기랑 표면 이자가 빵원입니다. 빵원. 그러니까 원래 교환사채는 계속적으로 매년 이자를 받거든요. 그리고 만기 때 이제 주식으로 교환을 하는 건데, 어떤 기업의 교환사채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 기업의 주가 상승에 자신이 없으면 절대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주가 상승에 투자하는 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교환사채니까 이익이라고 표현하죠. 거기다가 만기랑 표면 이자를 영원으로 정했다라는 것은 일단은 뭐 어떤 특정 자산운용사의 판단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 굉장히 뭐 좋게 보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시장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실이고, 일단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제 충북 음성 공장에 1,005억 정도 투자를 하겠다. 그다음에 차세대 전력 반도체에 250억 투자를 하겠다. 역시 이제 DB하이텍 역시 이제 자체 전액 이제 시설 자금으로 이 EB로 한 1,200억 정도 조달을 했는데, 충북 음성 공장에 1,000억, 그다음에 전력 반도체 250억 투자를 하는데, 지금 전력 반도체 쪽에 DB하이텍이 상당히 드라이브를
세게 걸고 있습니다. 일단 전력 반도체가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는 두 가지 섹터를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전기차도 뭐 ESS가 들어가죠. 이제 배터리 쪽. 그다음에 두 개죠. 전기차랑 ESS. 전력 반도체가 이제 전기차랑 ESS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DB 하이텍의 미래를 앞으로 좀 밝게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가 보통 실적 이제 뭐 어떤 기업이 분기 보고서나 반기 보고서 나왔을 때 제가 항상 강조를 해드리는데, 공장이 있는 기업은 가장 먼저 사업 보고서에서 그 공장 가동률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실적의 척도가 되는 건데, DB 하이텍의 작년 24년도 그리고 23년도 공장 가동률의 평균이 70% 극초반입니다. 71, 72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DB 하이텍의 올해 이제 공장 상반기 기준으로 평균 가동률이 90%를 훌쩍 넘었어요. 이거는 사실 뭐 실적에 대한 어떤 우려는 사실 크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척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좀 아쉬운 부분은 DB 하이텍에서는 지금 8인치 전문 이제 파운드리 기업이니까 이제 12인치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사실 8인치 같은 경우는 약간 그 범용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좀 약간 옛날 거. 근데 12인치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일단 12인치 파운드리로 전환을 하려면 최소한 한 5천억 이상이 좀 든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정도 투자 재원이 현재 없기 때문에 경영진들은 좀 넘어가야 되는데 회사 내부적으로는 아직 좀 이르다, 뭐 이런 좀 판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8인치만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하는 기업이 별로 없기 때문에 DB 하이텍 공장 가동률도 좋고, 일단은 시장에서 평가 그리고 실적은 뭐 크게 걱정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DB 하이텍 한번 그 포착 종목을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반도체 종목 중에 하이닉스, 삼성전자 빼고는 거의 비슷한 흐름입니다. 한 3주 이상 정도 옆으로 이제 가격 조정을 특히 주진 않았지만 옆으로 기는 기간 조정 굉장히 많이 주고 있거든요. 이것을 과연 어떠한 모멘텀으로 뚫어내는지가 관건인데, 오늘 DB 하이텍 뭐 특별한 어떤 재료 없이 시장에서 상승했다가 이제 시장 영향으로 위쪽에서 약간 좀 윗골이 다는 흐름, 흘러내리는 흐름은 큰 문제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수급 한번 보면 DB 하이텍의 주가 흐름은 누가 주도를 하는가? 파란색 선으로 이제 돼 있는 기관 투자자가 이제 DB 하이텍의 주가 흐름을 주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 9월 들어서 계속적으로 사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동안 좀 잠잠했거든요. 근데 오늘 기준으로 금, 목, 수요일 3일 연속 지금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 이 횡보세를 깨는 것은 그동안에 끌어올렸던 기관 투자자 말고 매도였던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수목금 연속적으로 들어오면서 다음 주 시장 크게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어서 DB 하이텍을 한번 포착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가격은 어느 선으로 볼까요? 네, 지금 가격 59,400원이죠. 59,400원, 500원, 뭐 6만 원 이하면은 특별한 어떤 부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 가격은 좀 약간 좀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1차 목표가라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 7만 원.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 박스권의 하단이라고 할 수 있는 5만 5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B 하이텍 반도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또 그 흐름을 아직은 따라가지 못한 종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7만 원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제재 조치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미국 국무부는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민간 기업의 운영을 간섭하고 미국 조선 및 제조업 부흥을 위한 한미 협력을 약화시키려는 무책임한 시도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중국의 행동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의 경제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켜줄 뿐이며 한국을 강압하기 위한 중국의 오랜 패턴의 최근 사례라면서 우리는 한국과 단호히 함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14일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반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중국 선박과 기업의 항만 서비스 요금 부과를 결정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해석됩니다. 중국 상무부는 한화오션 자회사들이 미국 정부의 조사에 협조해 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업계에선 이번 사안을 미중 통상 전쟁의 불똥이 한국 기업으로 튄 첫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은 한미 조선 협력의 상징인 마스가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핵심 기업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재가 실제 피해보다 중국이 한국을 견제하려는 정치적 경고의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자, 코스피 5천 시대를 향해서 오늘도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코스피 시장.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으로 홈런 쏘아 올릴 수 있을 만한 4번 타자 업종과 종목들을 골라볼지 이재선의 말로 없는 시즌2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도 뭐 지수가 일단은 뭐 또 최고치를 기록을 하긴 했어요. 근데 네. 어쨌든 뭐 2차 전지가 불붙어가지고 네. 계속 올라가고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떨어지는 종목이 되게 많습니다 오늘. 맞습니다. 예.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기분은 좋은데 또 뒤돌아서면 좋지 않네요. 이게 그동안 반도체 보유하신 분들이 또 다른 섹터 보유하신 분들을 또 소외시키는 것들이 그러니까요.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2차 전지가 다른 섹터를 또 소외시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소외시켰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동안 반도체 로봇이 강했던 거에 비해서 좀 힘들었던 쪽으로 제가 자금이 이동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생각보다 조금 빠르게 움직인 것도 있지만 움직일 타이밍에 움직인 건 맞아요. 제가 자금이 순환된다라고는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에 여러분들도 순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좀 소외돼 있다라고 생각됐던 섹터들 그리고 반도체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잠깐 한 템포 쉬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숨고르기 하는 기간 이후에 반도체가 다시 가느냐 혹은 한 바퀴 순환매가 싹 돈 다음에 가느냐 이 차이입니다. 결국에는 이번에 순환매가 크게 도느냐 아니면 작게 돌고 반도체가 한번 더 움직인 다음에 전체적으로 자금이 분산돼서 순환매가 크게 도느냐 차이예요. 타이밍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나만 계속 소외되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분산 투자를 잘 하셔가지고 다음에 순환되는 섹터는 이 섹터들이 있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보신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섹터들은 바로 말로 없는 코너에서 제가 오르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은 이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자신감 있게 여러분들 연말에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또 이제 오늘 시작에서 잘 좋은 섹터나 업종 골라봐야 되겠죠. 네. 말로 홈런을 칠 수 있을 만한 오늘은 어떤 섹터를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금요일이라서 제가 놀고 먹자 예. 관련 쪽으로 항상 말씀을 그쵸, 드리는데 오늘은 이제 저출산 관련주를 준비해왔습니다. 아, 저출산 관련주. 네. 자, 정부에서 또 저출산 대책을 네. 내놨습니다. 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또 이 저출산 관련주가 그럼 실제로 반응을 해서 단기 테마가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자금이 크게 이쪽으로 들어가기에는 더 큰 섹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금이 조금 더 퍼진다, 여러 군소로 이제 분산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 다시 한번 추세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항상 바닥권에서는 첫 양목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해줘도 제가 볼 때는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사실은 뭐 매번 대선 때마다 공약이 나오는 게 이 저출산 관련 아니겠습니까? 그쵸. 이 출산 장려 정책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죠. 출산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지원금을 준다라는 거.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이제 결혼 정년기가 좀 늦춰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임신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도 많아요. 그래서 뭐 난임기 쪽에 뭐 25회 뭐 지원을 한 명당 해줬었는데 이
여성 한 분의 25회가 아니라 아이 한 명당 25회로 이제 늘어났다라는 이런 정책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휴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주 4.5일제 같은 경우도 이런 출산 장려 정책에 해당이 어느 정도 좀 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정부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금 바뀌기 시작하면서 출생이 좀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제 주변에도 그렇고요. 올해부터 해가지고 사실 2030년까지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벌써 5년이나 된 프로젝트고 약간의 성과를 천천히 보이기 시작하는데 2030년까지 정말 가능해진다라고 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출생하는 인원수가 너무나도 적었는데 1까지 만든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성공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관련주들이 시작점에 지금 불과하지만 앞으로 내년까지 해가지고는 추세적으로 좀 멋지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서 첫 번째 양봉 나오는 거 보고 휴식 구간에서 다시 한번 포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구간이면 제가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 과정에서 최소 2배에서 지금 올해만 해도 뭐 700% 이상 오른 종목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처럼 여러분들이 또 이제 시대의 흐름에 맞춰가는 이런 섹터를 여러분들이 손에 쥘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출산 관련 정책은 정부에서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조금씩 결혼하는 결혼 부부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네. 아이도 이제 또 이 관련해서 합계 출산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네. 이거에 뭔가 조금 더 박차를 가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종목을 이제 골라봐야 될 텐데 네. 자, 저출산 관련해서는 어떤 종목들을 저희가 봐야 될까요? 일단은 1루까지 진출할 수 있는 안타 종목을 봐야 될 텐데 네. 대형주 뭐가 있나요? 사실 대형주를 고르기가 저도 좀 쉽지 않아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정도면 끼워 맞추기 아닙니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종목인데 네. 첫 번째 종목은 뭔가요? 유한양행입니다. 아, 유한양행. 네. 그렇죠. 대형주죠. 눈치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유한 킴벌리의 지분은 30%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 생활용품 사이에 그 유아용품이 같이 들어있기 그쵸.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조금 억지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좀 웃으면서 보실 수 있는 안타 종목이 아닌가 싶고요. 대신 기업 내용만큼은 진짜입니다. 렉나자 같은 경우 미국에 이어 일본까지 시작 허가를 받으면서 이제 안정적인 재무가 다시 탄탄하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실적이 점진적으로 우상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열티 수급이 점진적으로 올라간다라는 측면, 재무가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가장 편안하게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유한양행으로서는 또 R&D 투자도 활발하게 할 수 있고 또 다른 제2의 제3의 렉나자를 또 이제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적 시작 개발도 하고 사실 렉나자 같은 경우는 레이저 테립 기술은 오스코텍의 기술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져다가 이제 라이선스 아웃을 다시 한 건데 이런 식으로 또 중개 역할도 할 수 있고 자체적인 신약 개발도 할 수 있고 이런 역량이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확실히 기업에서 재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돈을 버는 기업이 최고다라고 볼 수 있고 뭐 자디안 같은 경우가 트라젠타의 이 매출액을 지금 뛰어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이 다양한 거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1조 매출액을 넘어간 이런 제약바이오 기업이다라는 걸 생각하면은 뭐 탄탄하다라고 생각하는 측면 그리고 이 생활용품 쪽에서 유한 킴벌리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웃으면서 미소 지으면서 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투자 아이디어를 연결해 갈 수 있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는 대형주 유한 킴벌리로 저희가 이 저출생 관련된 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유한양행을 주셨습니다. 작년에 제약바이오 중에 가장 최고의 주인공이었다면 좀 많이 쉬고 있는데 네. 다시 또 갈 수 있을지 유한양행 보겠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조금 더 빠른 종목으로 이 테마에 바로바로 불이 붙을 수 있을 만한 2루타 종목을 볼까요? 네, 사실 이 종목은 정책보다는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인데 바로 삼성출판사입니다. 삼성출판사, 핑크퐁. 네, 맞습니다. 더 핑크퐁 컴퍼니. 네. 과거에 스마트 스터디 시절에는 자회사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지분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16.77%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본업 자체에서도 영유아 그림 교육이나 아니면은 노래 교육 같은 쪽으로 해서 영어 교육 쪽으로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출산 장려를 하게 된다라고 우리 자녀들 영어 정도는 그래도 글로벌 시대에 기본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많이들 관심
관심 갖고 계시기 때문에 과거에는 뭐 출판이 본업이었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좀 이렇게 유아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핑크퐁 컴퍼니가 드디어 이제 상장을 합니다. IPO를 통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뭐 수요 예측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하고 다 나열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28일 화요일부터 3일까지 월요일까지 이제 수요 예측을 하고 일반 천약은 11월 6일에서 7일 정도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장 예정일 같은 경우는 11월 6일이나 7일 중에 확정이 된다라고 하니까 요건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모가는 32,000원에서 38,000원 사이입니다. 그래서 예상 시총이 한 4천 뭐 거의 한 600억 정도에서 5천억 중반 정도 사이로 지금 잡혀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삼성출판사 과거부터 이 스마트 스터디 시절부터 해가지고 핑크퐁 지금은 좀 아기상어가 살짝 죽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래도 여전히 아이들 사이에서는 좀 충분하고 지금은 우리나라야 조금 죽은 것처럼 보여도 해외에서는 아직도 인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한 기업이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은 삼성출판사의 이 핑크퐁 컴퍼니 이 IPO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슈 한번 몰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흐름이 또 출산 장려 정책 쪽 관련된 이 저출산 관련주 쪽으로 수급을 한번 몰고 올 수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일정을 같이 보시면서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삼성출판사를 2루타 종목으로 주셨네요. 더 핑크퐁 컴퍼니가 IPO를 하니까 이 IPO를 하면은 이때 시장에서 또 관심을 많이 갖겠죠. 최근에 또 시장이 뜨거우니까 IPO 시장에도 관심이 더 이제 커질 테니까 한번 핑크퐁 컴퍼니가 어떤 평가를 받는지 또 개인 투자자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실지 지켜보면서 트레이딩 전략으로 한번 삼성출판사를 공략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좋습니다. 2루타 삼성출판사 봤고요. 자, 이제 호타준족 빠르기도 하면서 수익도 조금 더 눈높이를 높여볼까요? 3루타 종목 뭘까요? 네, 이번에 달려볼 수 있는 종목으로 가져왔는데 꼼비를 가져왔습니다. 꼼비. 네. 어떻게 보면 오늘 가져온 종목들은 좀 약간 MG 종목에 해당되지 않나 싶습니다. 과거에 뭐 아가방이나 뭐 메디안스 제로투세븐 그래요? 이런 종목들보다는 좀 요즘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꿈미가 너무나도 오랫동안 쉬고 있어요. 그 정책 관련해 가지고 이 선거 기간 때 한번 15,000원대까지 간 다음에 지금 5,000원 초반까지도 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쪽에 관심을 가졌던 분들 아니 출산 장려 정책은 당연히 정부에서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이들 실망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타이밍이 여러분들이 모두가 등 돌리고 떠날 타이밍, 이런 타이밍이 제가 볼 때는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타이밍.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다시 한번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게 연말 되면은 또 한번 계속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보시면 되고 그 유아용품 아기 침대나 놀이방 매트나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보시면 요즘 층간 소음도 심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꿈비 같은 경우가 뭐 활발하게 좀 이제 여러분들께 어필할 수 있고 그리고 매출이 계속 늘어나는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출산 장려 정책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대해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요. 이 기업이 이제 상장 이후에 한 3년 동안 560억 규모의 이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세 차례 자금 조달하면서 사실 최근에도 150억 규모의 시비를 발행을 하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자꾸 자금만 조달하다 보니까 이 투자자분들께서 조금 우려감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세 차례 자금 조달 이후에는 자금 조달보다는 이제는 정말로 실적으로 보답하고 정책에 부합할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충분히 6개월 이상 휴식을 취했고 다시 한번 좀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데 여기서 천장봉만 딱 만들어준다라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최소한 2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하면 꿈비 같은 경우가 제가 볼 때는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호타준족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3루타 종목은 꿈비를 주셨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12 물량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실망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좀 다가갔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해소할 수 있을지 주가가 지금 많이 조정받고 소외되어 있지만 오히려 이런 때 좀 보자라는 의견으로 꿈비를 3루타 종목으로 봤고요. 자, 그럼 이제 이 출산 장려 정책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말루 홈런 칠 수 있을 만한 종목은 뭘까요? 네, 올해 가장 뜨거웠던 종목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SMG엔터입니다. SMG엔터 네. 핫쇼핑입니다, 이번에. 모두가 이제 익숙하지 않나 싶어요. 파산핑으로도 유명한 이 핫쇼핑, 필리핀 이쪽 계열인데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말로 없는 시즌 1에서도 3루타 종목으로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을
765%나 와, 네. 올라왔습니다. 이날이 어떤 날이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싫어하시겠지만 조만간 투매가 나올 겁니다라고 작년 12월 초부터 말씀드렸었는데 12월 9일 투매가 나왔죠. 그리고 나서 빠른 걸 원하시는 분들은 범양건영 이번 주에 단기적으로 보시고 이쪽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했던 종목이 바로 SMG 엔터입니다. 범양건영이 3일 만에 87.7% 올랐고 그리고 이동했던 SMG 엔터가 765%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10만 원 구간 앞두고 조정을 받기 시작해서 5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종목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 이 종목이 조정받으면은 저 갭이 나와 있는 5만 원까지 조정받을 수 있는데 이제는 좀 정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로 5만 원까지 내려올 줄은 저도 확률은 좀 낮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로 내려왔습니다. 제가 볼 땐 지금이 오히려 기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사랑의 하츄핑 뭐 작년부터 해가지고 누적 관객 뭐 123만 명이다, 뭐 역대 애니메이션 2위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이런 애니메이션들이 지금 뭐 K-팝 데몬헌터스까지 연결되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글로벌 시장에서 거두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SMG 엔터 같은 경우도 K-팝 데몬헌터스에 힘입어서 그런지 SM에 있는 뭐 에스파라든지 뭐 하트2 하트 이쪽 그 걸그룹과 함께 이제 캐릭터를 내놓으면서 같이 협업까지 하면서 이런 IP를 늘려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다가 얼마나 인기가 많냐면은 요즘에 과거에 무슨 피카츄 돈가스 이런 것처럼 음식 쪽으로도 진출을 하고 있고 라면이나 뭐 편의점만 가도 있고 생필품에도 요즘 텀블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진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바로 SMG 엔터의 캐릭터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국내 시장을 점령한 거는 물론이고 중국과 뭐 일본까지 진출하면서 지금 대형 성장을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한한령이 조금 해제될 가능성 이런 부분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한국을 방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중국에 관련 사업도 조금 더 원활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인구 절벽 시대에 괜히 이름이 파산핑이겠습니까? 삼촌, 이모, 뭐 부모님 다 애기들한테 다 이런 좋아하는 것들 가져다가 주고 하다 보니까 이런 별명이 붙은 것 같은데 그만큼 출산 장려 정책 기대감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종목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볼 만할 것 같고요. 가격적으로는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3,500원 전후 구간에서 놓여있는 상태예요. 55,000원 아래면은 너무나도 좋다. 55,000원에서 눌림받아서 5만 원 사이까지 요 구간이면 좋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이번 주 내내 금요일까지 조금 눌리길 바랬는데 정말 이 가격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중에는 고민했는데 오늘은 고민 하나 없이 준비했던 이 출산 장려 정책 관련 쪽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1차적으로 올라가면 7만 원 구간까지 이 갭 메우는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갭을 메우면 7만 원 살짝 돌파할 텐데 그 구간에서는 한 번 정도는 차익 실현하면서 절반이라도 매도를 하시고 눌림목 구간이 오면은 다시 재매수를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눌림목 구간은 뭐 6만 원 전후까지만 와도 나쁘지 않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만 원부터 해서 밀릴 때마다 매수하시면 되고 그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8만 5천 원 그리고 10만 원 이렇게 단위로 15,000원씩 올리면서 보시면 되니까 여러분들 8만 5천 원 말로 홈런 간 다음에 10만 원까지 갈 수 있을지는 그때 제가 또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AS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함께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49,000원 이탈하면은 한 번 정도 정리했다 5만 원 회복될 때 재매수한다라고 보시면은 걱정 없이 제가 볼 때는 이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고 앞으로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것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지금 이 휴식 구간 너무 잘 쉬고 있다. 그리고 힘을 잘 모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쌈지엔터, SAMG 엔터 많이 오래 힘을 냈다가 쉬고 있는데 오히려 힘을 축적하면서 다음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왔다. 좋은 자리에 왔다라고 의견 주셨으니까요. 쌈지엔터 저희도 계속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뭐 여러 가지 출산 장려 정책 관련해서 종목들을 4개 알아봤는데요. 오늘도 파트너님 유튜브 라이브 조금 이따 진행하시죠? 네, 뭐 이 시간이 끝나면 언제나처럼 어김없이 3시 정도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 쪽으로 오셔가지고 이데일리 TV 치시면은 지금 우리 방송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 옆에 제 얼굴이 떠 있어요. 여러분들이 터치하시고 클릭만 하시면은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까지 인사 하나 남겨주시고 그리고 물 한 모금 하고 계시면은 제가 바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속 시원하게 주말
대비해가지고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부분 싹 풀어드릴 테니까요. 오셔가지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는 유튜브 라이브도 바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 네. 다음 주에 더 좋은 종목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 김세연입니다. 네, 오늘도 증시 날씨 뜨겁습니다. 나흘 연속 사상 최고가 랠리를 이어가면서 오늘은 장중에 코스피 지수는 3,780선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이젠 정말 코스피 4천 시대가 얼마 남지 않은 모습입니다. 오늘 장을 시작한 후에는 미국 은행 대출 사기 의혹 이슈로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는 코스피 반도체 투톱의 이 상승 랠리 그리고 관세 협상 기대감으로 지수가 상승 탄력 받으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종목별 날씨 보면서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주 이 상승 랠리에 가담하면서 오늘 맑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지난달 210만 대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또 간반 미국에서는 ESS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분석에 이어 미국 ESS 업체 FLNC의 급등세가 있었는데요. 관련된 훈풍을 이어받으면서 오늘 국내 2차 전지주도 맑은 하늘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주도 맑은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이 최근 하나오션의 자회사 5곳을 제재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우리는 한국과 계속 같이 갈 것이라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 시장은 오늘 관세 협상에서 조선주가 큰 역할을 할 것인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조선주도 쾌청한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계속 보시면 오늘 저출산주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주 오랜만에 들썩이는 모습인데요. 우선 저출산 관련해서는 보험업계가 내년 4월부터 1,200억 원을 투입해서 저출산 지원 3종 세트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오늘 투심을 자극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재건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이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에서 회담을 가질 것이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제약바이오주도 오늘 쾌청한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우선 오늘부터 독일 베를린에서 세계 암학회가 개최됩니다. 국내에서는 리가켄바이오, 루닛 그리고 한미약품 같은 기업들이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고요. 또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개장 직후에 인적 분할을 최종 승인했다는 이슈도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제약 바이오 업계 쾌청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 반면 오늘 엔터주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최근 이런 상승 랠리에 타지 못한 모습인데요. 지난달 말에 열리기로 했던 4만 명 규모의 드림 콘서트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되면서 오늘 엔터주 전반적으로 센티가 약화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 날씨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금강공업 상한가로 직행하면서 폭염같이 뜨거운 하루 보내고 있는데요. 모듈러 주택 대표주로 여겨집니다. 최근에 트럼프와 푸틴이 회담을 추진한다는 소식 속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부상되며 오늘 뜨거운 하루 보내고 있고요. 오늘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25%대의 상승 곡선 그려내면서 뜨거운 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전기차 판매가 급증했다는 소식이 오늘 2차 전지주 전반의 센티를 자극하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 보겠습니다. 네, 다음 기업은 엔터주인 키스트인데요. SM엔터테인먼트가 키스트의 경영권을 매각하는 소식 속에 오늘 주가가 20% 넘게 빠지면서 비가 내리고 있고요. 이어서 현대건설도 오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메리츠증권은 현대건설의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0%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이 증권가의 혹평 속에서 오늘 현대건설도 주가에 비가 내리고 있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상 10월 17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김태훈의 업종진단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꼭 챙겨봐야 될 업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데일리 온의 김태훈 파트너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떠한 섹터를 들고 오셨을지 기대되는데 남북 경협 섹터를 지금 봐야 된다라고 선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이유 때문일까요? 어저께 같은 경우는 남북경협주와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나오면서 시장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정동영 장관이 이번 달 말에 있을 그 경주에서 에이펙 2023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와서 1박을 하실 텐데요. 네. 그때 아마도 북한 김정은과 북미 정상회담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외교부 쪽에서는 확인된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남북경협주는 대거 빠지고, 또 오히려 오늘 새벽에 얘기 나온 그 미국과 러시아 정상회담 때문에도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얘기,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 이 재건주들이 오늘 또 대거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그렇고 우리 남북 경협주도 그렇고 이 지정학적 리스크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양국 정상이나 이런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뉴스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뉴스가 나올 때 좀 강한 모습을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 말까지 해서 이 경주 에이펙 2025 이게 열리는 동안까지 다양한 뉴스들이 시장에 나올 겁니다. 특히나 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대통령의 이제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공개는 하지 않지만 한반도까지 그 태평양 넘어서 이 먼 데까지 날아왔는데 그렇게 친하다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해왔던 김정은과 안 만나는 것도 모양이 좀 이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판문점에서 예전에 한번 만났듯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좀 오버한다면 경주에서 비행기를 타고 아예 평양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나오긴 어렵겠지만 나름대로 어떤 식으로든 뭐 김정은과의 교류는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는 일단 뭐 지난 3년 동안 남북 대화가 완전히 단절돼 있었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의 이러한 정상회담이나 이런 대화에 우리나라가 슬그머니 숟가락을 좀 얹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지지 의견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피스메이커가 되고 우리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지금 현재 남북관계 그리고 북미 관계를 가장 적나라하게 잘 보여준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남북경협주는 이런 뉴스가 나올 때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예전부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은 대형주들, 특히나 이제 시장에서 그 코스피 5,000포인트를 만들어줄 수 있는 대형주들이 이끌어가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뭐 LG 엔솔 같은 업체들, 이런 종목들이 시장을 견인해서 지수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2차전지 쪽이 거의 뭐 모든 그 시장 내 유동성을 다 빨아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 이 하반기 이 시장에서 시장 수익률을 쫓아가기 위해선 LG 엔솔이나 삼성 SDI 같은 종목들을 편입하지 않으면 어려울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지만 그런 대형주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좀 비싸다고 못 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틈새 시기에 이런 틈새 종목으로 남북경협주 같은 테마주를 잠깐 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들은 시장을 견인하면서 지수와 함께 움직이는 종목들이 아니라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 하루에도 변동폭이 10%, 20%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잘 보시면 그 LG 엔솔이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이런 대형주들이 이끌어가는 장세에서도 틈새적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수익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이런 점에서 공부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북 경협 일정이 다가오면서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 변동성을 오히려 전략적으로 접근해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남북 경협 관련된 기업들 가운데 어떠한 종목을 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첫 번째로 선택해 주신 종목이 아난티입니다. 어떤 모멘텀 갖고 있을까요? 네,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 아난티라는 회사는 국내에서 이런 그 호텔이나 또 아니면 리조트, 그다음에 그 골프장을 만들고 하는 이런 그 어떻게 보면 리조트 중심의 이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도 뭐 그 유명한 그 서울, 부산, 제주 이런 주요 관광지의 호텔과 리조트를 갖고 있고 여기에
골프장도 같이 있으면서 골프장으로 꽤 큰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 이 북한의 금강산 호텔과 리조트 그다음에 골프장 코스를 갖고 있었는데 이게 개장하자 한 달 만에 그 좀 불행한 남북 관계에 좀 나빠지면서 이게 한 달 만에 이제 셧다운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큰 손해를 봤죠. 2022년인가요? 그때 이제 아난티는 이 북한에서 다시 사업하기 어렵겠다 싶어서 그때 투자했던 북한 금강산에 투자했던 돈 거의 한 600억 정도 되는 돈을 매몰 비용으로 처리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항상 좀 뭐랄까 아픈 그 손가락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단은 이 북한에서 남북 대화를 다시 시작하고 남북 경협을 다시 시작한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건 금강산 관광입니다. 그동안 2020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북한도 나름대로 먹고 살겠다고 이 원산 밑에 이제 갈마 반도라는 데다가 갈마 지구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광지 그 위락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국과 러시아 관광객들을 모집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쉽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 관광지를 개발하는데 돈을 많이 들어갔고 이걸 뽑으려니 하세월이고 그래서 이제 이럴 때 금강산 관광이 제대로 본격화되면 여기 금강산과 이 갈마지구를 원산 갈마지구를 같이 연계해서 이제 관광산포로 개발하려면 이게 꽤 큰 수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이 금강산 관광을 먼저 하기를 기대하고 있고 은근 바라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지금 북한이 나름대로 이제 남한과 적대적인 두 국가론을 주장하면서 뭐 저렇게 버티고 있는데 지금 북한도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러시아의 북한 군인들을 파병을 해서 북한 군인들의 피로 지금 식량이나 에너지나 이런 부분을 사들여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우크라이나에서 전사자가 너무 많아서 최근 들어서 보면 우리가 뭐 그 북한에 대한 뉴스를 볼 때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보안이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화된 걸 알 수가 있죠. 북한 군부 내에서 이 러시아의 북한 군인들을 파병해서 벌어들인 돈을 이 북한 군부에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 김정은 그 일가족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북한의 이런 노동당이 다 가져간다는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이제 이런 그 경제 개발을 위한 이런 데에도 많이 좀 투자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아난티 같은 금강산 지역을 개발하는데 이 관련된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매수가는 한 9,500원 미만으로 분할해서 사시면 좋은데 오늘같이 파란색을 띠면 여러분한테 싸게 살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 기회를 잘 노려서 최대한 매수할 때는 매수 단가를 낮추면서 매수 수량을 늘리는 게 목적입니다. 그에 맞춰서 분할해서 호가를 달리하면서 분할해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매수가 평균을 만들 수 있도록 매수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매수를 끝내시면 이 종목은 한 14,000원까지는 기본적으로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때 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실제로 금강산 관광이 재개가 되면 이건 아마 오버슈팅해서 이 가격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크죠. 예전 그 금강산 관광을 할 때 아난티 주가를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지금 9,000원까지 초반대까지 주가가 떨어져 있는데 일단은 9,000원 미만에서는 다시 또 일부러 그 위에서 가는 산 가격은 일부 매각을 하시면서 매수 단가를 낮추는 그런 작업을 이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난티 오늘 9,200원대의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요. 지금 제시해드린 매수가 아래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4,000원 목표가 제시해 주셨는데 그 가격이 2021년도 가격입니다. 과연 그때 고점을 뚫을 수 있을지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로 확인해 볼 종목은 인디에프인데요. 인디에프는 또 어떠한 사업 명의할까요? 그 인디에프라는 회사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성공단을 할 때 개성공단에서 가장 큰 의류업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북한 사람들, 개성공단에 있는 그 북한 사람들을 고용을 했던 회사죠. 네. 그러다 보니 북한도 개성공단을 재개한다면 은근 먼저 좀 들어와 줬으면 하는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인디에프가 북한 사람들을 많이 고용하고 있었고 그 사람들에게 의류, 봉제 이런 쪽에 기술을 전수해 주면서 이런 숭늉공들을 많이 탄생을 시켰죠. 나중에 이 개성공단이 중단되고 이 숭늉공들은 북한의 그 의정부가 신의주를 통해서 북한 단동 같은 의류업체에 파견돼서 일을 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 기업들이 이런 의류, 봉제 이런 쪽의 기술을 제대로 잘 전달해주고 숙련시켜서 숭늉공을 만들어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디에프는 지금 현재도 자가 공장을 갖고 있지 않고 100%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개성공단이 재개되면 인디에프는 개성공단 공장을 다시 가동하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개성공단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그런 공단입니다. 물류적으로도 그렇고 예전에 여기 생산했을 때 그 생산된 단가나 경쟁력이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생산한 상품만큼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소기업들도 말 그대로 중국산이나 베트남산보다도 훨씬 더 경쟁이 있는 품질 좋고 가격 싼 그런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공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디에프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개성공단이 가동이 되면 굉장히 큰 수혜를 볼 업체입니다. 예전에도 굉장히 큰 수혜를, 그러니까 실적이 좋게 나왔던 그런 종목이고요. 일단 매수가는 1,150원, 그다음에 그 목표가는 2,000원을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1,050원을 제시해드리는데 이렇게 짧게 제시해드리는 건 무조건 손절치고 그냥 그 종목을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 인디에프가 의류기 때문에 지금 경기 침체에서는 실적이 별로 좋지는 않지만 이 업체는 어디까지나 개성공단이 재개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손절매라고 말씀드린 이 가격은 앞에서 분할해서 매수한 것만큼 이 가격 밑에서 다시 분할해서 매수 단가를 낮추면서 매수 수량을 높이는 쪽으로 이러한 목표를 갖고 매수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점을 잘 주의하시면서 이 인디에프를 보시면 충분히 수익을 낼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인디에프 말씀해 주셨고 역시나 오늘 한 4%가량 주가 빠지고 있고 현재 1,107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최근 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저희가 살펴볼 종목은요. 현대 엘리베이터를 들고 오셨는데 이 종목은 어떤 부분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현대 엘리베이터라는 회사는 이 회사가 현대 아산이라고 해서 이 대북 사업을 하는 기업의 최대 주주입니다. 그러면서 현대 엘리베이터는 그 자체로도 그 자체는 이제 그 승강기죠. 엘리베이터에서 국내 1위 업체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뉴스를 많이 보시겠지만 강남 지역 재개발을 하면 거기에 있는 아파트들은 뭐 10층짜리, 5층짜리 아닙니다. 40층짜리 막 이렇게 고층 빌딩을 짓는데 거기에 현대 엘리베이터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현대 엘리베이터는 뭐 관계회사인 현대건설과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입니다. 현대건설과 모의를 체결하고 국내에서 이 강남 재개발에 연대 들어가는 이런 고층 아파트에 이 현대 엘리베이터의 승강기를 납품하기로 했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 엘리베이터 자체적으로도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재건축들이 이제 결정이 되면서 속속 이런 공사가 들어가고 있고 그러면서 현대 엘리베이터는 자체 사업에서 수익을 내고 그다음에 자회사인 현대 아산의 대북 사업이 다시 시작되면 그거에 의해서 또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현대 엘리베이터를 잘 보셔야 되고 현대 엘리베이터는 또 예전에 현대그룹의 주력 회사이다 보니까 이게 경영권 분쟁에서도 이 그 독일의 업체인 쉰들러 홀딩스하고 좀 싸움이 났었죠. 그러면서 쉰들러 홀딩스가 이 회사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회사 지분을 일부 차익 시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흘러내렸죠. 그러면서 흘러내렸다가 최근 들어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고 오늘은 좀 약세를 나타내지만 이게 이제 반등세를 타고 있는 반등으로 돌아선 이후에 오늘 차익 시전 매물이 나오면서 여러분에게 싸게 살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건설에 대해서 모 증권사 애널이 뭐 이게 3분기 시장이 나쁠 것이다 얘기했는데 나쁘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이 나오면 여러분에게 싸게 살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시면 여러분들은 이런 대형주 절대로 매매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 올해 이제 하반기 들어올 때 LG엔솔과 삼성 SDI 같은 2차전지 대형주들을 편입하지 못하면 하반기 수익률을 못 따라갈 겁니다라고 여러 번 누차 여러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못 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주 그 A부터 Z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매수가를 8만 원 잡으시고 8만 원 미만에서 분할해 잡으시고 목표가는 12만 원 짧게 제시해주고 손절가는 7만 7천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를 세 번째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현대 엘리베이터가 올해 초쯤이었으니까 2002년대 건축했던 아파트들 이제 엘리베이터 교체 시기가 다가오면서 이로 인해 좀 주목해 볼만하다라는 이야기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남북 경협주와 함께해서 좀 눈여겨 볼만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남북 경협이랑 같이 최근에 조금 이슈가 되는 게요. 그 아무래도 중국과 미국 관계에 따라서 또 히토리 관련주라던가 이런 것도 에이펙에 다가오기 전까지는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솔직히 좀 그 히토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예전부터 이 북한의 히토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남북
그 남북 경협을 할 때 이토리 문제를 가장 중심적으로 다뤘습니다. 네. 남북 간의 그 경의선이나 이런 철도를 건설할 때도 그 철도 소선들이 북한의 광산 지역을 거쳐가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다 계획을 해놨는데 그 중간에 뭐 코로나 터지고 여러 가지 좀 사이가 나빠지면서 우리가 북한 히토리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놓친 네.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이 히토리오 광산을 개발하고 싶어 하지만 걔들은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개발하지 못한, 그러니까 잔존해서 부존만 되어 있는 광산이 꽤 많은 걸로 알려져 있고, 이거를 중국이나 일본도 이걸 노려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식민지 배상을 200억 달러까지도 줄 수 네. 있다 하면서 이 남북한, 그러니까 일본과 북한이 수교를 하려고까지 하고 있죠. 이런 면에서 히토리 문제는 북한과 남북 경협을 시작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경북 에이펙이 점점 더 다가오는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섹터로 남북 경협 한번 주목해 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종목 3가지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이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무역 담판을 앞두고 한미 간 이견을 미리 정리하려는 의도다. 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기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펀드 MOU 체결 전엔 관세 합의 없다는 입장을 철회하고 에이펙 이전 한국에 대한 관세이나 합의문 발표를 검토 중이다. 핵심은 외환시장 안전장치다. 한국이 10년 분할 투자를 제한하자 미국은 일부를 원화로 받고 이를 담보로 달러를 조달하는 방식으로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태도를 바꾼 배경엔 미중 무역 전쟁이 있다. 중국의 수출 통제 강화로 동맹국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인 한국과의 갈등을 길게 끌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완전한 합의까진 여전히 불확실하다. 미국이 여전히 직접 투자를 고수하고 있고 대두 수입 확대 등 추가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네, 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두 분 모셨고요. 파이낸스 리서치 박철순 대표, 오리드홀딩스 권영우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흐름이 전반적으로 좀 아쉬웠던 것 같은데 어제 급등을 했으니까요. 오늘은 좀 감안을 해봐야 하는 건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 대표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특징 좀 잡아보셨을까요? 네, 일단 뭐 코스닥과 코스피 상반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중소형주들이 오늘 좀 약세를 좀 보였고 대형주 이제 좀 강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요. 일단 약세 출발을 했지만 일단 2차전지 쪽이 오늘 상당히 강세를 보이면서 다시 한번 상승 전환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고요. 특히나 이제 2차전지를 필두로 해서 뭐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또 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좀 상승했었는데 금융지주는 좀 아쉽게 미국과 약세가 좀 터지면서 일단 조금 다시 내려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랐던 반도체라든지 원전, 조선 대부분의 주도주들이 오늘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좀 나왔었고요. 특히나 앞서 말씀드린 2차전지가 강세를 보였는데 여전히 이제 2차전지 섹터에 대한 어떤 투심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전기차 판매량이
시장이 지난달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었고요. 뭐 테슬라발 호재들도 굉장히 많이 나온 그런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ESS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다 보니까 일단 정기적 캐즘보다는 오히려 앞으로 ESS 쪽에서의 어떤 매출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전반적으로 2020 섹터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소커버링 물량까지 나오다 보니까 더욱더 상승세가 좀 가파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보합과 등락을 좀 보여주다가 지금은 좀 하락폭을 좀 높여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중소형주들이 대다수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역시나 이제 코스닥 쪽에서도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역시나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일부 좀 반등이 나오는가 싶었는데 뭐 알테오지나라든지 아니면 리가켄바이오가 초반에 좀 강했거든요. 그래서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역시나 이 종목들도 다시 좀 내려오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고요. 로봇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기대감은 있지만 사실 테마성도 있다 보니까 지금처럼 변동성이 있을 때는 낙폭이 좀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좀 테마성이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베팅하실 때는 증시가 변동성을 보일 때는 좀 현금 물량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는 점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 재건주 같은 경우도 오늘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항상 어떤 뉴스에 따라서 상당히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시세가 나왔을 때 빠르게 수익을 좀 창출하는, 수익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 자동차, 지주사들 전반적으로 상승을 보인 쪽도 있지만 급락이 거셌던 쪽도 많이 있습니다. 잘 대응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권 대표님께서는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시장이 저는 되게 좋다라고 느꼈고 그래요? 하루하루가 되게 행복한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지금 반도체나 다른 어떤 그동안 주도했던 섹터가 수급이 이탈하면서 좀 조정이 나오면 오늘처럼 2차 전지 섹터가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지금 자리들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AI향 이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 ESS 쪽도 투자가 지금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2차 전지 ESS 납품하는 기업들이 이제 북미에 이제 공장을 가지고 있는 에지 에너지 솔루션도 최근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2분기 연속 흑자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액 공제를 제외하고도 영업이익이 한 2,800억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런 ESS향 실적 모멘텀은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충분히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이제 이슈가 됐던 게 트럼프 대통령이랑 푸틴 대통령이 헝가리에 이제 회동 예정이다라는 소식 때문에 전진 건설 로봇,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재건 테마주들이 조금 강세가 좀 나왔던 흐름이었고 지금 보시면 어쨌거나 증시 자체도 그렇고 지금 뭐 금도 눈 뜨고 자고 일어나면 오르잖아요. 네. 금도 오르고 뭐 부동산도 오르고 뭐 금융자산인 이제 뭐 채권 그리고 주식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계속 샀다 팔았다 하는 어떤 그런 단타 전략이 아니라 이게 바닥에서 이제 턴어라운드하는 섹터들, 추세 전환하는 섹터들을 한번 묻어주신 다음에 고점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 추세 전략으로 끌고 가는 전략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2차 전지 섹터들도 이제 막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공략을 해봐도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차 전지주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의 색깔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주 안에서 권 대표님께서는 좀 특별히 보고 계신 쪽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ESS 쪽으로 해서 실적이 그나마 그래도 나오고 있는 뭐 대형주 단에서는 이제 에지 에너지 솔루션. 네, 예, 왜냐하면 대형주라고 해서 지금 오늘 에지 에너지 솔루션이 한 2% 정도밖에 상승이 안 나왔지만 3% 정도 나왔죠. 3% 정도밖에 상승이 안 나왔지만 삼성전자를 예시로 들어보면 네. 5만 원, 6만 원대에서부터 지금 60% 가까이 상승이 나왔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형주를 골랐을 때 이게 좀 느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직하게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은 어쨌거나 실적이 가장 높은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어떤 종목을 고르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에지 에너지 솔루션을 공략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2등주가 LNF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야기 조금 더 들어봤고요. 이번엔 동시호가 구간 상황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늘 하락 출발했다가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좀 낙폭을 키우는 모습,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는 모습이고요. 3,746포인트에서 마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낙폭 조금 더 키우네요. 0.6%대 하락세 포착
포착이 되고 있고 현재 860선 아래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의 경우에도 강보합권 흐름, 오늘 그래도 그나마 대형주단에서 조금 더 올라오는 모습 보이면서 강보합권 마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수급 살펴보시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 주긴 했는데 3천억 원대 수급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은 물량을 좀 팔아치우는 모습, 개인이 2천억 원대, 기관은 1천억 원대 매도 우위 현재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의 순 매수세 확인됐는데 개인의 순 매수 물량이 1천억 원대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은 소폭의 매수 우위입니다. 기관이 1천억 원 이상 던지면서 매도 우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아래서는 1, 2, 3위는 상승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LG에너지솔루션이 2에서 3%대 탄력 현재 구간에서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오늘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모습 속에 삼성바이오로직스 1%대 약세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오늘 장에서 4%대 낙폭을 그리는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현대차가 1%대 상승세, 기아도 동반해서 1%대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3% 가까이 낙폭 보이고 있고요. 91만 2천 원 선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의 경우에도 0.5% 강보합권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의 흐름이 오늘 장에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빨간불 마감 예상되고 있고요. 에코프로 비엔과 에코프로 두 네, 10월 17일 금요일장 우리 시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주 우리 시장은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경신 행렬을 이어갔었는데요. 금요일 자린 만큼 오늘 좀 변동성이 나타났고요. 결국에는 상승폭을 인해 반납한 채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종목이 오늘 시장을 움직였는지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시죠. 오늘도 시장에서 강력한 움직임을 보여줬었던 건 반도체 기업들이었습니다. UBS에서 지금 반도체 관련된 목표 주가 상향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마이크론 역시나 간밤에 강세를 보였었죠. 범용 D램까지도 계속해서 가격 상승 이어질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삼성전자가 오늘 장중에 99,000원 선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었고요. SK하이닉스 오늘 종가상 2.5%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만 반도체 급등했던 만큼 차익 매도 물량 나오는 종목도 있었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오늘 3%가량 빠졌습니다. 오늘 두산이 SK실트론에 대한 인수 관련된 기대감 속에 15% 두 자릿대 강세를 보였고요. 이와 함께 오늘 시장을 이끌었던 주역 중에 하나가 2차 전지였는데 LG에너지솔루션 3%, 삼성 SDI 무려 8%가량 강한 상승 보였습니다. 반면에 오늘 조선 방산 원전 관련된 기업들은요 전반적으로 부진했는데요. 특히나 두산 에너빌리티는 4%가량의 하락세가 나왔는데 미국 증시에서 원전 기업들의 급락이 고스란히 국내 증시 영향을 미쳤고요. 조선 관련된 기업은 중국의 제재가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왔는데 국정감사에서 중국이 기자재 물량을 우리에게 건네주지 않아서 유럽향으로 수출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됐고요. 미국의 금융사들 부실 우려가 우리 시장까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은행주들 전반적으로 부진했고요. 오늘 바이오 그리고 인터넷 대표주들도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였는데 LG화학은 호실적 기대감 속에 계속해서 주가 강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완성차는 강보합권 수준에 오늘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은 2차 전지의 수급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지수의 하락폭과 비교했을 때 하락한 종목 수가 현저히 많은 것이 특징적인데요. 그 가운데 오늘 펩트론과 삼천당제약 1에서 2%가량의 하락세가 나왔는데 미국에서 비만 치료제 약간 인하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됐고요. 알테오젠은 0.2% 상승했지만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오늘 에코프로가 결국에는 27% 급등세, 에코프로가 12%
강세로 종가를 체결하면서 시가총액 2위와 3위 자리를 차지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엔캠도 4%가량 상승하면서 2차 전지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좋았고요. 반면에 로봇과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 조정받는 가운데 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6%가량 상승했고요. 엔터주들, 게임주들도 투자 심리가 위축된 부분이 특징적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종목의 마감 상황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지수는 어떻게 마감을 했을까요? 신민영 앵커 전해주시죠. 네, 양대지수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그래도 강보합권 유지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전 거래일과 비슷한 수준에서 마감 지었고요. 3,748포인트에서 마감가 형성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0.68%의 약세를 그렸고요. 859.54포인트, 860선 아래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코스피 200은 0.2%대 상승 흐름 가져갔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장 초반에 하락하는 흐름으로 출발을 했다가 장중 내내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었고요. 결국에는 보합권에서 마무리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에는 3,794포인트까지 고점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오늘 장중에 출렁이는 모습이 많이 포착이 됐었고요. 장중에 871포인트까지 고점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결국 장중 저점 구간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 수급 상황 점검해 보도록 할까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순 매수세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개인과 기관이 그만큼 물량을 좀 덜어내는 모습이었고요. 개인이 3천억 원대, 기관이 1천억 원대 매도 우위, 외국인이 4천억 원대 매수 우위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매매 동향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의 순 매수세 포착이 됐고요. 기관이 그 물량을 덜어내면서 1,200억 원대 매도 우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수급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의 수급이 집중된 종목들입니다. 오늘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 1, 2, 3 탑 종목이 모두 코스피 시가총액 1, 2, 3위 종목으로 올라와 있네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이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아갔습니다. LG화학도 2차 전지 강세 속에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 이어졌고요. 네이버도 최근에 외국인의 관심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알테오젠, 코스닥 대장주가 외국인의 순매수세 가장 많이 가져갔습니다. 휴림 로봇도 오늘 로봇주 안에서 선방해주는 모습이었고요. 10%대 급등세 포착이 됐습니다. 펩트론과 이오테크닉스, ABL 바이오 같은 종목들도 외국인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 안에서 어떤 종목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LG화학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의 경우에는 오늘 급등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에 종가 기준으로도 8%대 오름세 나타냈고요. 33만 9천 원 선에서 마감가를 형성했습니다. LG화학을 비롯해서 2차 전지 전반으로 봤을 때 ESS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전기차 캐집이 좀 우려가 해소되고 있다라는 분위기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등의 2차 전지 전반의 흐름 좋았다라는 점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의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에서는 코스피 쪽에서는 삼성 SDI와 LG화학과 같은 2차 전지 관련주들로 역시나 수급이 집중되는 모습이었고요. SK하이닉스도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이어서 기관 쪽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전력과 기아가 또 기관의 선택을 받았는데 기관의 경우 최근 기아를 5거래일 연속 순매수하면서 주가도 5거래일 연속 강세 흐름 이어갔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비엠 역시나 오늘 러브콜 많이 받아가는 모습이었고요. 테크인과 요진테크 같은 반도체 종목 이름 올렸습니다. 큐리언트도 오늘 자리하는 모습, 한중 NCS는 2차 전지 관련주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의 매수세에 집중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전력 오늘 중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의 경우에는 3분기 기준으로 분기 최대 영업이익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전기요금에 대한 인상 가능성도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원자력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점도 잠재적인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상황. 오늘도 6%대 강세 흐름 받아갔고요. 42,700원 선에서 마감가 형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특징주들까지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오늘 시장 주요 포인트를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지 고은별 앵커와 함께 하시죠.
네, 오늘 우리 시장 체크해야 될 포인트 3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계속해서 천장을 뚫고 있는 국내 증시입니다. 매물대가 없다 보니까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특히나 유가증권 시장이 오늘 시작은 하락으로 출발했지만 결국에는 장중에 상승으로 돌아서면서 3,794.87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여 잡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장 막판에 흔들림이 있었지만 강보합권 수준 유지하면서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삼성전자를 향한 증권가의 긍정적인 분석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장중에 99,000원을 넘어서면서 이제 정말 10만 전자가 눈앞으로 성큼 다가선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분위기는 좋았는데 사실 종목의 숫자로 보게 된다면요. 일부 종목으로 수급 쏠림 현상이 계속 이어지면서 하락한 종목이 훨씬 더 많았던 국내 증시이기도 합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아직은 산재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지역은행에 대한 대출 부실 우려가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흔들려서 이 부분이 국내 증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매크로 환경의 투자 심리를 또 잡을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시장에서 긍정적인 이슈가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앞으로 시장이 더 갈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 B2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용 융자 자금이 23조가량을 돌파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으니까요. 레버리지에 좀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변동성에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는 요인 중에 하나가 한국과 미국의 투자 협상이 이제 막바지에 들어갔다. 긍정적인 결과 기대해 볼만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인데요. 오늘 미국 상무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장관이 만나서 이 회의를 진행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지금 한국과 미국이 3,500억 달러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투자할 건지에 대한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에게 긍정적으로 협상안이 타결되게 된다면 우리 시장 다시 한번 레벨업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2차 전지가 오늘 강력한 상승 나왔습니다. 전기차 판매가 역대 최대치를 9월에 달성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최근에 ESS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확대되면서 오늘 2차 전지 주목을 받았고요. 에코프로는 오늘 27%에 가까운 상승세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포인트 3가지 알아봤고요. 다음 주는 우리 시장 어떻게 움직일까요? 지금 바로 살펴보시죠. 네, 금요일 증시도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연휴를 보내고 돌아온 한 주였는데 정말 다이나믹한 일들이 많았던 한 주였습니다. 다음 주는 또 어떻게 준비해 볼 수 있을지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박 대표님께서는 다음 주 어떻게 일정 좀 바라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오늘도 뭐 2차 전지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지만 다음 주에도 2차 전지에 힘을 좀 실어줄 만한 일정들이 있습니다. 일단 테슬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테슬라의 제품의 판매량은 굉장히 양호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모델 Y 주니퍼라든지 아니면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모델 Y 스탠다드가 출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가형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판매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일단은 호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국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에게도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는요 역시나 2차 전지 계속적으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던 뭐 에코프로 계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LNF라든지 약간의 뭐 눌림은 나올 수가 있겠지만 앞으로 추세적으로 봤을 때 중장기 베팅은 여전히 매력적인 종목들이니까요. 일단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상대적으로 조금 어제 이들리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조금 덜 오른 종목을 찾으신다면 뭐 포스코 피시험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힘 맞추기를 하기 위해서 또 시세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종목들도 한번 병행 투자를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0월 22일에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전기차 캐즘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다라는 점 데이터로도 확인되고 있는 상황.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센티먼트 이어질 수 있을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LNF와 포스코 퓨처엠 등 주목해 주시고 있다라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권 대표님께서는 다음 주 시장 포인트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네, 일단 다음 주에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랑 이제 자동차 이쪽 업종 관련해서 데이터가 또 좋게 나온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주가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하는 통화 정책도 이제 다음 주 정도에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환율이 1,42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환율이 이제 고환율로 유지가 되면 수출 데이터랑 맞물리면서 어쨌거나 그 기업 입장에서는 환차익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는 전망치가 있기 때문에 뭐 화장품, 자동차, 반도체 할 거 없이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을 수 있고 지금 현대차도 보면 어제 이제 양봉이 나왔죠. 이제 관세 협상이 좀 마무리된다라는 어떤 그런 소식 때문에 좀 크게 뭐 7%에서 8% 정도 상승이 나왔었고 오늘은 잠깐 쉬어가는 흐름이지만 이 자동차 섹터도 추가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2차 전지도 덜 오른 종목, 이제 박철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아직 안 오른 뭐 그런 것들 이제 키 맞추기 장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도 이제 그런 키 맞추기 장세를 고려한 덜 오른 종목 공략하는 것도 괜찮고 자동차 쪽도 지금 공략해봐도 좀 좋은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눌린다면 우리가 음봉에서 좀 공략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시나 수출로 좀 돈을 벌어가는 업종들은 다음 주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동차, 2차 전지나 화장품 단에서 못 오른 종목들, 좀 관심을 덜 받은 종목들에 대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 좀 이야기를 압축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순 대표님께서는 다음 주 공략주 어떤 종목 고려해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ST팜인데요. 사실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들 오늘도 그렇게 강한 흐름들은 아니지만 최근에 이제 9월달 들어 10월달 들어서 ST팜은 계속적으로 우상향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추세는 상당히 좋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생물보안법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최근 들어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이 생물보안법이 작년에 이제 불발이 됐지만 이제는 미국의 국방수권법 안에 포함이 돼서 연내에 입법이 마무리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중국에 있는 이런 우려 기업들과 미국의 빅테크, 빅파마들이 거래를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CDMO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역시나 그중에 대표적인 게 ST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올리고라는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RNA 치료제 원료인 올리고 대표 생산 기업이고요. 전 세계에 그렇게 많은 기업들이 생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수의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난 수요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최근에 올리고 2동도 지금 증설을 완료했기 때문에 증설 효과까지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5년도 올해 실적 전망은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70에서 80% 이상 급증이 예상되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도 굉장히 적합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좀 일정이 있습니다. 다음 주 19일 날 어떤 일정이 있냐면 IDBQ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회사가 드디어 HIV에 관련된 치료제 임상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이게 만약에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다면 시세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왜? 이 회사는 위탁만 하는 줄 알았더니 이제 신약까지 만드는구나. 이런 모멘텀이 붙는다고 하면 단기에도 또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다음 주 주요 일정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랑 손절가도 잡아드릴 텐데요. 일단 목표가는요. 11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9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물보안법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금리 인하 이슈도 불거지고 있는데 제약바이오주가 생각보다는 탄력을 좀 못 받고 있는 것 같네요. ST팜 다음 주 일정과 함께 또 상승 탄력 기대해 보겠습니다. 11만 원까지 목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권 대표님께서는 어떤 종목 집중해 보고 계십니까? 저는 한미반도체 가지고 왔습니다. 한미반도체. 네네. 이유는요? 지금 AI향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수요가 폭증하면서 지금 쇼티지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디램 쪽뿐만이 아니라 지금 낸드, SSD, HDD 할 거 없이 지금 뭐 중국에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거물 천 회장이 이제 말하기를 지금 쌀떡에 바닥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할 정도로 지금 디램 재고를 포함해서 메모리 반도체 쪽이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장 증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한미반도체가 그동안 주가가 못 올랐었던 거는 이제 소재랑 부품 단위 이제 매출이 늘어나면서 좀 이렇게 실적이 그쪽으로만 이제 집중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올랐었던 건데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그리고 마이크론 쪽에서 공장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수요를 커버가 가능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는 주가가 좀 지진부진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 공장 증설을 이제 해봐도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검토하는 어떤 그런 단계로 넘어가면서 공장 증설을 하게 되면 장비주들이 투입이 되거든요. 장비단을 투입되니까 뭐 DI도 그렇고 지금 한미반도체가 최근에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기 박스권도 도입한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공략해보면 좋은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최근에 또 이제 추가적인 어떤 그 제품이 하나 나왔어요. 한미반도체가 출시한 제품 중에 이제 원래는 TC 본더, 이 HBM을 쌓기 위해서는 D램을 적층을 해야 됩니다. 이 D램 적층을 하기 위해서는 고정하는 장비가 필요한데 그걸 이제 한미반도체가 TC 본더라고 해서 그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TC 본더는 SK하이닉스랑 마이크론 쪽으로 계속 납품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출시한 게 이제 FC 본더거든요. 이 FC 본더는 빅다이, 그러니까 더 많은 용량의 이 D램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이거는 기존에 있는 고객사들은 SK하이닉스, 마이크론뿐만이 아니라 TSMC 쪽으로도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가 20만 원 정도로 설정해 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10만 원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미 반도체까지 의견 주셨으니까요. 다음 주 전략 세우시는데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시장 한마디도 간략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박 대표님 어떤 메시지 주시겠어요? 네, 단기 급등한 종목들 차익 매매를 나오면서 또 한 번 순환매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오른 종목들은 비중을 좀 축소하시면서 좀 수익을 확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연말에 기관 수급이 좀 비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가 좀 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고 그다음에 순환매가 기대가 되는 종목들 그리고 기관 수급이 좀 비어 있는 개인 순매수가 좀 많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강할 수 있으니까요. 뭐 대형 제약이라든지 파마리서치 이런 종목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 대표님께서는요? 네, 저는 주도주의 교체 가능성에 주목하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라면서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돌아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감은 언제나 파이널 샷.